처음부터 뭐 해석이 복잡해 보이는 듯 하나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속도가 속도에서 나왔을 뿐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인다. 원점 출발이니까 초기 위치 주어졌을 적분상수 결정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p의 시간에 대한 속도함수 v1t가 3t제곱 플러스 4at 그리고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q에 대한 속도함수 v2t는 4t 플러스 a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자 문제에서 두 점 사이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면 t가 0 이상인 구간에서 ft라는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p와 q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인 ft부터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거리를 표현하려면 가능히 각각의 함수의 위치 함수가 표현돼야 되니까 p의 위치 함수를 편의상 pt라고 본다 치면 이거 적분했을 때 t 상승 더하기 2at 제곱 플러스 10t만 되고, 적분 상승은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qt도 적분해서 나타내면 5와 2t 제곱 플러스 at 하면서 저 적분 상수는 0이 되게 됩니다. 이 위치 함수의 의미가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수직선상 위에 있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pt로 점 p의 위치가 qt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두 함수의 차에다가 무슨 값을 씌우면 될까?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의 ft라는 함수는 절대값에 자 pt에서 qt 빼면서 t 상승 더하기 쓱 빼주면 2a-2t 제곱에 다시 1차원 빼주면 플러스 10-a t 이렇게 드러나겠네.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거. 됐죠?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3차 함수의 절대값 그랬으니까 접혀서 어떻게 된 거? 올라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를 그대로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렇지? 당연히 그럼 우리는 여기 알맹이에 있는 함수가 어떤 구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를 GT라는 3차 함수라고 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쨌든 이가 접히든 접히지 않든 0에서 절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상태고, 그럼 이 3차 함수가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구조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서는 구불구불할 수 있으나 0 이후에는 어쨌든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끝값이 가지지 않는 상태로 이 G'T가 항상 접선 균리가 0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증가니까. 자 구간의 범위는 T가 얼마 이상일 때다? 0 이상일 때만 보면 되는 거다, 그치? 이 오른쪽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으면 되니까 0 기준으로. 자 그러면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러 갑시다. 그럼 G'T라는 함수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단순하게 그럼 얘는 3t 제곱에 2에 2a-2t에 플러스 10-a가 되는데,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t에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다, 그렇죠? t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드러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2차 함수의 무슨 축의 위치다? 대칭 축의 위치다, 그렇죠? 축이 지금 여기 있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네, 그렇지? 그때마다 이 함수가 가지는 더함수가 가지는 최 무슨 값이 달라질 거니까 속값이 달라질 거니까. 이해했나요?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 두 가지. 그치? 축보다 왼쪽에 0이 있을 때랑 축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0이 있을 때마다 최소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3분의 2에 2a-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의 절반에서 축이 생기는 거니까 t에 대한 축은 지금 3분의 자 마이너스는 그냥 위에다 줄게요. 절반 남으면서 2-2a 이렇게 둬도 되는 거겠네. 컷? 그럼 케이스 첫 번째는 0이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2-2a라는 3분의 2a-3분의 2-2a라는 자 이 경계의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a에 대한 범위로 바꾸면 3 곱하고 그대로 a 넘어가게 되면 a는 얼마 이하가 된다? 1 이하가 된다. 자 a가 1 이하일 때는 함수의 최소값은 t가 3분의 2-2a일 때 생기니까 집어넣어야지.
아유 귀찮아.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리 이 생각은 이제 하자. 제한된 범위긴 한데 내 함수의 최소값이 어차피 여기 꼭지점에서 생겨요. 그쵸? 그럼 이 꼭지점이 어차피 축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얘는 x축보다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거나 뭐 해도 되는 거니까? 접해도 되니까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치? 최소값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해했어요? 그럼 그냥 판별식 쓴다 치면 4분의 1 있으면 2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자 그대로 빼면서 마이너스 3배 함수 빼는 거니까 30 플러스 3a가 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줘도 형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판별식 쓰지 말까? 그냥 대입해 줄까? 쓸 수 있겠어? 네. 그럼 쓰면 4a 제곱 생기고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5a 생기고요. 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뭐야 얘는 2랑 13밖에 안 되니까 지금 5 만들려면 1 써주면 딱 된다. 그쵸?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가면 되겠네요. 자 해서 지금 4a 값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 곱하기 4a 마이너스 1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를 가지면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누구랑 연립돼야 되니까? 그렇죠. 1 이하랑 연립돼야 되니까 자 여기 구간의 경계는 바뀌겠다. 그렇죠. 1 이하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쨌든 0 이상에서 또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이번에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축보다는 오른쪽에 t는 0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있을 때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기기 때문에 0에서 생긴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 a의 범위가 바뀔 거니 a는 1보다 큰 구간에 있을 때 0에서의 함수값은 빵빵 집어넣으면 10-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고 그럼 a 값은 10 이하가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1번일 때도 되고 2번일 때도 되니까 이 두 개의 해는 연립하는 게 뭐 아니라 뭐 해야 될까? 합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구간의 경계가 연결되면 최종적으로 A의 범위가 나오네요.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다. 자, 이 범위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 봤더니 F2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럼 F2는 여기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8 절대값에 더하기 2 넣으면서 8a-8 플러스 20-2a가 되니까 자 플러스 8 마이너스 8 없어지고 나면 절대값 6a 플러스 6a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얘 최대값 최소 찾는 거네요. 자 6a 플러스 20이면 1차 함수 절대값 그랬는데 이 범위에서 1차 함수가 접힐 리가 있을까? 없다 그치? 제 저렇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는 쟤는 항상 양수값이니까 지금 F2는 그냥 6a 플러스 20이라고 보면 되고 a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가지면 마이너스 1일 때 a가 10일 때는 그렇죠 최대를 80으로 가지게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8이 될 거니까 자 이게 합을 찾는 문제의 정답은 88일 수밖에 없다. 다른 점은 위치함수를 구성하고 절대값에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사실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쨌든 알맹이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맹이에 있는 상차 함수가 0 이상에서 증가한다는 의미로 판정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적으로 절대값 그래프 적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끝! 여기까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12번으로 가보죠. 자, 12번의 문제를 보니까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킨 가 f'0로 0이고 똑같이 f'2도 0이다.
이렇게. 자, 그 값이 어딘지 다 주어졌고 f의 f'x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은 3개다. 자, 일단 f5의 값을 찾으라. 자, 가주권으로부터 3차 함수의 무슨 값의 위치가 다 정해집니까? 극값의 위치가 다 정해진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극값이 각각 x가 0인 곳과 2인 곳에서 갖는다는 얘기가 되니 fx의 그래프를 빠르게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상태로 0과 2에서 그려볼 수가 있고 확인이 그럼 방법은 얼마? 1, 그쵸? 나머지 만나는 위치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묻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조건까지 마저 해석을 합시다. 자,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는데 어쨌든 합성함수의 가장 바탕에 있는 함수 f는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가 어쨌든 뭐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함수값이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럼 그 알맹이에 있는 함수 f'x가 그러면 언제 0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지금 fx의 그래프에서 x축의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너 합성함수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3개가 된다를 통해서 한번 방정식을 찾아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순서대로 가보자. 그럼 이제 구간의 경계 위치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극소랑 똑같은 요 위치는 무슨 일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 다시 극대랑 같은 위치는 얼마가 될 건데 3이 될 건데 얘가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쳐보자. 나의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먼저 fx에서 지금 함수값이 0 되는 곳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이 돼야 돼요? 작은 값이 돼야 된다. 그치? 편의상 여기를 쓰니 그러면 알파라고 둘다 치면 우리는 다시 f'x라는 값이 이 함수값이 정녕 뭐 되는 곳을 찾아야 된다? 알파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f'x 그래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f'x의 그래프는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0과 1을 절편으로 가지면서 어떻게 블록한 그래프 그려질 건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태에서 그럼 나는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그 상수함수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보다 작은 위치에 알파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어차피 내가 3차 방정식 안에서 다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 즉 f' 알파가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개수를 분류해보면 최대 몇 개가 되는 거고 2차 함수식에서 2개가 되는 거고 또는 몇 개가 되거나 그러면 1개가 되거나 몇 개가 되는데 0개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3차 함수가 3차 방정식 그러면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됐을 때 3개의 실근이나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런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어떤 상황부터 점검한다? 특수한 상황부터 점검을 한다 그랬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x축이 여기 있는 3차 함수와 무엇할 때가 가장 특수한 상황일 거고 접할 때가 특수한 상황일 거고 그치? 또 실근이 너무 많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적절히 3개만 생겨야 돼. 그러면 3개만 생기려면 몇 개가 딱 맞아 떨어지겠어? 2개, 1개가 맞겠지. 1개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치? 2개, 1개짜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고 그럼 이렇게 지금 x축이 그어진다 치면 지금 너 3차 함수가 함수값이 0 되는 경계에 함수값은 무슨 1이랑 얼마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다시 f'x가 마이너스 1 된다는 방정식 또한 f'x가 플러스 얼마 된다는 2 된다는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함수값이 양수인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y는 2란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2차 함수의 교점이 몇 개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 2개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에서 실근 하나가 생기려면 얘는 무엇 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한 개의 교점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무슨 일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최소값이 그렇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지금 구간의 경계가 아니라 여기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의 위치가 되니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럼 얘는 a에 x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엄청 좋은데 ax에 x-2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얘 x좌표에 1을 넣었을
없을 때 그대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1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 값은 뭐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1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자, a 값이 1로 정해지든 어쩌든 간에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식이 생기는 거고 얘를 굳이 적분할 필요는 없죠. 3차함수의 교점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럼 3차함수의 fx는 마이너스 1에서 뚫고 2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기준은 필수고, 그죠?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는데 보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3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그죠?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컷. 자, 그러고 나서 다른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짧게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럼 x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지금 0보다 큰 교점이 몇 군데나 생기는 겁니까? 0보다 큰 곳이 이미 두 군데나 생기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0보다 큰 y는 알파랑 y는 베타가 생기겠다. 그치? 그럼 무조건 최소 교점 몇 개는 생길 수밖에 없다? 4개는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극대에서 접할 때는요? 극대에서 접할 때에도 0이랑 얼마가 돼야 되니까? 3 돼야 되는 거니까 F'이 0 되는 곳에서도 2개, 3 되는 곳에서도 몇 개? 2개 생기니까 4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3개짜리는 극수에서 접하는 X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림 그리는 동안 12번 정리를 잘 보세요. 13번에서 그림 좀 간단하네. 됐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13번 봅시다. 도형도 간단하고 조건도 간단합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AC 길이 3, 그 다음에 AB 길이 5, 끼어있는 각 알파에 대한 탄젠트가 주어져 있다. 탄젠트는 필요가 없지. 왜 적었는지 했으니까 무슨 법칙이라서? 사인 법칙이라서, 그치? 사인이나 코사인 값이 필요하겠죠.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이면 자,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과 높이 비가 4대 3이니까 자, 뒷변은 5가 되면서 사인 알파는 빠르게 몇 분의 몇? 5분의 3. 코사인 알파는 얼마? 4분의 5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럼 첫 번째, 여기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삼각형 CAD 넓이는 바로 구해진다. 그쵸? 그럼 삼각형 CAD 넓이는 2분의 1에 그대로 3분 15에 사인 알파니까 5분의 3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목적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ABD라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무슨 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심지어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판별 길이가 나와 있네. 그럼 각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그쵸? 근데 방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된 상황이다. 그죠? 그럼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 생기니까 이 마주보는 각이 몇 도가 된다를 이용해서 180도 된다를 이용해서 이 각에 대한 이 베타에 대한 삼각비도 빨리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지? 근데 목적은 이제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 또는 사인 값을 찾아준다는 생각인데 뭐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밖에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빨리빨리 정리해봅시다.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하려면 일단 C에서 어디까지 길이를 찾아야 되고 D까지 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CD 제곱은 9 더하기 25 마이너스 30에 코사인 알파가 될 거니 5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계산해보면 6가 24 빠지니까 10 남으면서 여기로부터 10이 나오네.
아이고 지저분해라. 상관없죠. 자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 뭐하다 갑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2배의 3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제곱 더해서 25 빼면 되니까 자 9 더하기 10에다가 25 빼면서 분자에는 마이너스 6을 남기게 될 거. 요렇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남으니 코사인 베타는 간단하게 루트 10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끝! 된 거야?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여기 db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베타에 대한 어떤 삼각비가 필요합니까? 탄젠트가 필요하죠. 높이에서 밑변으로 가니까. 맞니? 네. 자 그러면 탄젠트 찾으려면 이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 밑변의 비가 루트 10, 여기 밑변 1, 여기 높이는 얼마? 3. 1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1대 3 돼야 되므로 여기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5다 해서 삼각형 넓이 그냥 찾으면 되는 문제고. 자 넘어가서 14번으로 봅시다.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거 수능 특강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F 절대값 T에 대한 그래프 개형.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건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요 식의 구조를 봤을 때 내가 그릴 수 있는 개형의 F 절대값 T의 그래프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수능 특강에서 한번 잡았습니다. 볼게요. fx는 지금 최고 차함계수가 1인 이러한 2차함수식의 상태고 자, gx가 먼저 정적분 x부터 x 플러스 3까지 f의 절대값 t dt다. 자 이제 적분 구간에 두 개 다 변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당장 미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투에서는 그걸로 의미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쵸? 그럼 얘는 미분하거나 미끄다리를 갖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요 알맹이에 있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개념이니까 비합적인 의미로 이 알맹이에 대한 함수의 특정 구간 사이에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구간 길이 얼마 동안에? 3 동안의 면적.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비합적으로 이런 그래프에 대한 gx의 정의가 나오면 x부터 x 플러스 3까지에 대해서 자,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 면적만큼을 지금 현재 gx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구간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이 면적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었죠? 감소할 수도 있었다. 그치? 그러면 x에서랑 x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판정했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하고 가봅시다. 일단 가장 단순한 상태로 이렇게 만든다 치면 그래프의 개형을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3이면 자 이런 형태가 f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럼 여기서 gx라는 함수는 증가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 x값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상태가 된다. 그치?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늘어나는 면적만큼이었고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줄어드는 함수값이었는데 그 줄어드는 함수값의 크기보다는 늘어나는 함수값의 크기가 클 때 분명히 면적은 뭐하고 있을 거니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를 쌤이 그냥 f라고 한다 치면 fx랑 fx 플러스 3의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fx 플러스 3이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gx는 무엇하고 있는 상태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요약성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증가하다가 결국 이들이 어떻게 딱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급 뭐를 가지게 될 거고 대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얘가 부동간에 바뀌게 되면 뭐 하기 시작할 거니까 감소하기 시작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에 대한 면적의 위치관계 판정을 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이 내용은? 네. 그러면 자 문제 조건 보러 가겠습니다. 이 gx라는 함수가 x는 2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고 g1이 0이라 그랬어요. 자 그때 함수 gx의 극대값을 찾으시오. 그럼 이 알맹이에 대한 함수의 개형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알맹이에 대한 함수의 개형에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는 상태다. 그치? 근데 f의 절대값 t에 대한 저 이차함수를 봤을 때 f의 절대값 t는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드러나고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f
마이너스 t로 드러난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 x라고 둔다 쳐보자고. x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 두 함수 사이 관계는 무슨 축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저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자, 축보다 지금 구간의 경계를 나누는 이 x는 0이라는 곳이 대칭축보다 만약에 왼쪽에 있다 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fx 그래프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고,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서는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그치, y축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x 보고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이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드러나니 쉽게 얘기해서 x는 0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함수 그래프를 접어서 곱사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다. 그쵸? 그럼 지금 절대값 ft, f의 절대값 t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첫 번째 이렇게 W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차 함수일 때 있을 때 축보다 x는 0이 어느 쪽에 있으면 그치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구조라 치면 가능한 모양이 이렇게 극소가 하나만 생기는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수 있겠죠. 물론 여기 구간의 경계에서는 무슨 불가일 거고 미분 불가일 거고. 되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gx는 x는 2분의 1에서 뭐 극소를 간다, g1은 0이고 gx의 극대를 찾는다 라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성립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러 갑시다. 여기 이제 가로축에 축이 쭉 쪄져 있고 x부터 x 플러스 3까지 여기 그래프가 조금 보기 불편하네. 그래서 좀 판단하기 쉽게 왜곡해서 그려보겠습니다. t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드러난 구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요 절대값에 대한 f의 절대값 t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x부터 x 플러스 3까지 요 면적을 gx라고 두겠다라는 거. 자, 이 노란색 부분에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다, 그치? 그럼 감소하다가 둘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극 뭐는 가질 수 있어요? 소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 쨍하게 빨리 나가. 자, 이렇게 소가 생기고.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gx가 극대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그치? 감소하다가 감소하고 있다가 근데 함수값이 t에서랑 x에서랑 x 플러스 3에서 같아지는 순간에 극소를 가진 다음에 이후로는 뭐만 합니까? 증가만 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형에서는 극대를 가질 수 없는 그래프니까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특별한 케이스 저 케이스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탈락이고. 그럼 얘도 조금 이제 크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기는 구조이 없다면 여기 왼쪽에서부터 올 때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너네들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뭘 한번 가졌다가 극소를 가졌다가 뿅뿅뿅뿅 커지겠다, 그치? 그럼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다가 또 지나서 증가하다가 이들의 함수값이 또 어떻게 되는 순간에 그치 같아지는 순간에 그치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대칭성이 있으니까 또 지나면서 감소하겠다는 거죠. 감소하다가 여기서 또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뭘 가질 거다? 극소를 가질 거다. 이후로는 다시 뭐 하게 됩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럼 극소의 순간은 몇 번 생기니까? 두 번이 생기니까 자, 지금 그 극소가 생기는 순간 중에 x가 2분의 1에서 극소로 했으니 그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겠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운데가 딱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x가 2분의 1인 순간에 극소면 x가 2분의 1인 곳은 자, 지금 분홍색 위치에서 생길 수 있다? 연두색, 노란색 위치에서 생길 수 있다. 노란색, 그치? 여기에 x좌표 현재 2분의 1일 때 여기에 그러면 지금 x좌표는 자, 구간에 비해 3이니까 2분의 1 그치 플러스 3이니까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저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내 이차함수에 무슨 축이 정해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칭축이 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2분의 1과 2분의 7의 중간에 그치 x는 2 있겠죠. 평균 안 낼 거야.
축의 방정식은 그럼 2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보십니까? 네. 자, 그래서 함수식 fx는 이제 최고차 항계수 1이라 했으니 x-2의 제곱 더하기 k꼴로 잡아주면서 상수 k만 정하면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함수값이 하나 주어졌죠. 지원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k값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질 거고. 그럼 그때 극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극대는 자 지금 여기 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딱 정 가운데가 얼마인 순간이니? 0인 순간이니 여기 전체 구간의 간격이 3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x좌표가 몇 분의 몇이고?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3이고 여기는 x좌표가 2분의 3일 때 극대를 가지니 얘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x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gx의 극대는 x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일 때 생긴다? 2분의 3일 때 생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의 극대값은 g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두면 되겠죠. 이것도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하자는 얘기가 맞을까 아닐까? 아니죠. 현재 함수가 무슨 성 있는 상태니까 대칭성 있는 상태니까 그럼 나는 0에서부터 몇 분의 몇까지에 대한 2분의 3까지에 대한 f의 함수를 결정한 다음에 분하신 다음에 몇 배 하시라? 2배 하시라. 됐나요? 자 계산하세요. 잠깐 끊어서 시간 주겠습니다. 해석 정리할 시간. 일단 계산해야 될 식과 과정은 이렇게 되죠. 자,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x는 이로 정해졌으니까 여기 있는 이 fx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g1이 0이라는 거 하면 자, g1 집어넣으면 g1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f의 절대값 dt가 되는 건데 1에서 4까지의 구간에서는 절대값 그래프가 필요가 없죠. 그치? 어차피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무슨 x니까 fx의 그래프니까 그럼 얘를 1부터 4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된다 하니 얘는 그대로 인테그랄 1에서 4까지의 x-2의 전체 제곱 곱하 더하기 k의 dx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치? 전개해서 적분해도 되는데 얘를 그냥 3분의 1의 x-2의 세제곱하고 자 속미분을 나누는 개념으로 가도 되는데 속미분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남을 것도 없다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1에서 4까지 그리고 나서 플러스에 1에서 4까지의 상수함수의 적분은 3k가 될 거니 이게 0 된다고 해서 k값을 정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더라 아까 0에서 2분의 3까지에 대해서 이 fx 다시 정적분하셔서 구별하면 된다 라는 것까지 됐나요? 끝! 자 마무리 뒤로 넘어가 봅시다. 15번으로 가죠. 자 15번에 보시면 정화관계 정화식 다시 나오는데 모든 항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항을 찾기 위해서 an 플러스 1을 정해보면 얘가 3으로 그 전에 있는 항을 나눌 때는 자, 모든 항이 자연수 돼야 되니까 an이 3의 배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3의 개수가 안 된다 하면 3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 그때는 계속해서 얼마를 더하라 그랬냐면 이전의 항에다가 1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 더하다가 3의 개수가 되면 3으로 탁 나눠서 떨어뜨리고 다시 또 20 더하다가 3의 개수가 되면 탁 3으로 나누어 떨어뜨리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1이라는 첫 번째 항은 3의 배수가 아닌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한테 A5 더하기 A6가 16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찾으시오. 아이고 뭐 이거는 역추론해도 되고 그냥 종추론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A1은 지금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는 규칙성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순서대로 쌤 저는 여기는 A1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냥 모든 항이 자연수인 A1이 K라고 두고 얘는 그럼 A2라는 항은 3의 배수가 아닐 때 다음 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K 플러스 2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A3는 가능한 모양이 몇 가지가 될 거고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K 플러스 2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2를 더해서 K 플러스 뭐일 수도 있다? 4가 될 수는 있는 상태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문제를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근데 쌤 케이스의 분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어떨까요? 3의 배수인 것에 대한 내용이니 A1이 먼저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 3의 배수가 안 되는 모양은 3A 플러스 1걸 나머지가 1인 숫자일 때랑
3a 플러스 2 꼴에서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일 때 2일 대로 나누어서 다시 분류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다. 그치? 그럼 이걸 해도 어쨌든 케이스 분류가 많아질 거니까 자, 정출원이 편한 친구들은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정출원에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그게 싫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항이 주어지면 여기 주어진 항에서부터 항상 출발을 합니다. 그쵸? 그럼 A5와 A6의 합이 16이라 그랬으니까 이 생각해 봅시다. A6도 결국에는 점화관계를 통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점화관계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A6이 3분의 A5로 표현될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6이 3분의 아니라 A5에다가 2를 더해서 표현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먼저 이 두 개의 항을 더해서 16이 되는 조건부터 따지는 건데 자 여기 양 쪽에다가 둘 다 A5를 더하게 되면 얘는 3분의 4 A5가 되고요. 그럼 3분의 4 A5가 16인데 A5는 4분의 3 넘어가면서 16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니 11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으로 나누어진 관계가 되려면 분명히 여기 있는 A5가 누구의 배수였어야 하는 거니까 3의 배수였어야 하는 거니까 12는 현재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A5는 3의 배수가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6번째 항과 5번째 항을 더한 2A5 더하기 2라는 항이 16이 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가 넘어가서 빠지고 절반 남게 되면 여기서 A5는 7이 될 수 있는데 뭐야 7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가능한 숫자네. 그래서 가능한 A5의 형태는 현재 두 가지가 돼요. 그럼 둘 다 해야 되죠. A5가 12인 것부터 봐봅시다. A4는 그러면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반대로 3배가 되면서 36을 만들 거고 이때는 항상 여기 위에 만들어지는 숫자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여야 한다? 3의 배수여야 한다. 그죠? 자 내려갈 때는 자 이전 항에다가 더해서 2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으니 자 다음 항을 가려면 반대로 2를 빼서 10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가 10이 됐을 때는 당연히 누구의 배수가 될 수는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위로 갈 때는 세배하면서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 밑으로 갈 때는 2를 빼면서 3의 배수가 안 되는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이제 적어 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적읍시다. 그럼 A3는요. 여기서 108. 자, 2 빼면서 34. 둘 다 된다. 그렇죠? 세배하면 무조건 3의 배수일 거니까. 그럼 위에 거는 세배하면서 무조건 3의 배수니까 위에 건 안 될 리가 없네. 그럼 밑에 거만 잘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8. 이렇게 드러날 거고. 자, 그대로 하나 더 적읍시다. 그래요. 자, 세배하면서 324가 될 거고 2 빼면 106.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되는 거다. 그렇죠? 다시 세배하면서 112가 될 거고 102가 될 거고 자, 2 빼면서 32가 될 거고 얘도 가능한 경우고 그럼 다시 여기에서 90이랑 28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세배하면서 24나 6 중에 누가 안 된다? 6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A2가 찾아질 거고 자, A1을 찾을 때 A1은 누구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되겠다. 그치? 전부 다 그럼 여기서 얼마 뺐을 때? 2 뺐을 때 3의 배수 안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2 빼게 되면 320인데 3의 배수 아닌 거 맞죠? 갑자기 더하면 7이니까 이런 거 된다 얘기고 다시 여기서 2 빼면 몇 될 거고? 104 될 거고 104는 3의 배수 아니니까 되고 또다시 2 빼면 100도 3의 배수 아니니까 되고 32에서 2 빼면 30은 3의 배수니까 안 되고 88 되고 26 되고 22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쭉 찾았다. 그치? 그걸 이제 A5가 얼마일 때도 7대에 대해서도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관계 확인하시고 그냥 다 적생하다. 이런 거였어요. 넘어가지고 정화관계가 조금 간단했어가지고 금방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이거는 최근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루었던 개념이라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구조 좀 달라요. 그것보다는 경우를 좀 단순하게 만들었고 대신에 적분식을 조금 재미나게 표현해냈네요. 자, 순서대로 봅시다. 먼저 3차 함수의 절편은 뿔마이랑 0으로서 기함수의 형태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최우창의 부호도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수 전체에서 먼저 연속인 gx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gx라는 함수가 어떨 때는 fx, 어떨 때는 얘는 y축 대칭을 한, x축 대칭을 한 마이너스 fx가 드러난대요. 구간의 경우에 k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함수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고 가면 이렇게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랑 0이랑 플러스 1 가지는 최고치항 기준의 양수인 지금 함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마이너스 fx라는 3차 함수를 선택해서 gx를 정하겠다. 구간의 경계가 k인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 이 k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딱 정해진다, 그렇죠? 얘는 연속하면서 지금 함수가 교차되려면 반드시 이 k의 위치는 두 함수의 무슨 점의 위치가 돼야 된다? 그렇지, 교점의 위치가 돼야 하는 거고. 그럼 얘가 두 함수의 교점이 되려면 가질 수 있는 것이 xk 값은 무슨 이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캐스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개의 상황 중에서 이 hx의 그래프는 정적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정적분을 정리해 나눈 수에서 윗끝아래 것이 동시에 같도록 하는 x값은 존재해야 돼. 안 하는 상태다, 그렇지? 그럼 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막 미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될 거 아닐까? 안 되는 상태. 그럼 얘가 언제 x는 0에서 최대 1을 가질 수 있는 함수의 구조인지를 확인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무지성으로 그냥 막 간다 치면 먼저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본다 칩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하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fx는 마이너스 2 이전에 쭉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겨요. 그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fx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열린 구간에서 정리된 함수 hx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이 x 값의 위치에 따라서 x가 0일 때 최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0 이전에서의 함수값과 0일 때의 함수값의 비교 분석을 하러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0 이전에 정력이 들어갔을 때랑 0이 들어갔을 때 정력이 들어갔을 때 이 정적분의 값에 대한 차이점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대가 될 수 있는지. 자, 0에서 최대를 가지려면 그전에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가 뭐하고 하고 있니? 무슨가 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다가 멈춰야 되는 상태겠다, 그렇죠? 일단 0에서 얘 함수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0,0이 들어간다 치면 h0는 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gtdt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gtdt가 돼요. 저쪽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gtdt는 이 아래쪽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s라고 든다 치면 이 정적분 결과는 무슨 s? 마이너스 s. 그럼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은 뭐가 되는 거니까 또? s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s 하면 마이너스 몇 s가 되나? 2s가 된다. 에? 마이너스 2s가 어떻게 양의 함수값을 가져? 말이 잘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애초에 얘는 그러면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탈락이네. 그쵸? 이렇게 그냥 확인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k값이 마이너스 2인 건 안 되는 거니까 k값이 이제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만 가지고 0일 때랑 1일 때 가지고 확인하면 되고, 그럼 0일 때라고 하면 0까지는 fx가 0 이후에서는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에서의 함수값은 뭐 빼기 뭐가 될 거니까 s 빼기 s가 될 거니까. 그럼 걔는 얼마가 돼야 돼서 0에서
마이너스 t가 서 뭐밖에 없다? 이거 결정되니까 결정된 함수에 대한 정적분들은 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했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케이스 3개만 나눠서 봐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때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K가 0이 때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니 자 말이 안 되는 K는 2일 수밖에 없었고 그럼 K가 1일 때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제 정답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K가 1일 때는 이까지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 이후로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s에서 마이너스 s를 빼는 거니 얘는 ES가 2가 된다고 하면서 저희는 구간을 둘러싸인 면적이 얼마임을 1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요 면적이 1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는 3차함수의 최고차함 대신 뭘 정할 수 있을 거고 A를 정할 수 있을 거고 A가 정해지면 이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gx dx에 대한 절대값 정적분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0에서 4까지 해서 0에서 2까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무슨 일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 좀 해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율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에 자 요식 정비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4였기 때문에 ax 분배하면서 a는 밖으로 그냥 뺄게요. a에 x 상수 마이너스 4x에 dx가 일단 무슨 일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된다. 그치? 이거 통해서 상수의 값 찾으라 라는 얘기 한 거고 그럼 두 번째로는 나한테 물어보는 저기는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 처리하려면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의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의 결정된 함수식을 정적분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절대값 씌우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20번은 산수 문제니까 이렇게 잘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려운 거? 없죠? 21번입니다. 자, 21번의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1x 다시 로그 2에 k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각 로그 함수가 구간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이때 이 함수 fx와 직선 y는 로그 2에 k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이 만나는 구점 사이에 거리를 gx라고 하겠다. gk라고 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7분의 18에 대한 k는 1부터 7까지의 gk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시오. 수열의 합이 나왔으니까 이 gk는 일반항이 찾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네. 자, 먼저 그래프부터 그린다고 쳐봅시다. 원래는 k 플러스 1이라는 개수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요즘 다행히 k가 무슨 수라는 정규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분명히 양수인 값일 수밖에 없죠. 그쵸? 자, 먼저 이 기반의 기존 함수 그래프부터 생각을 해본다 칩시다. 사실 이 앞에 곱해져 있는 k 플러스 x 개수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로그의 성질 따라서 이렇게 그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게 되면 여기는 k 플러스 1에서 무슨 축평의 이동을 하고 있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y축평의 이동이다. 기존에 있던 기반의 그래프는 로그 2x 그래프를 증가하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걔는 지금 k가 1보다 큰 자연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의 함수값은 분명히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프를 좀 더 아래쪽으로 뭐 해주라는 생각? 내려주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0부터 1까지에서 드러난 나의 함수는 기존에 있던 로그 함수 로그 2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대칭 이동시킨 마이너스 로그 2의 k의 x의 그래프를 축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x값이 0인 것부터 1 사이에 드러나니까 x는 원래 함수의 정근선이죠. 네. 그럼 원래 여기 그쵸 1,0이었는데 여기서까지 드러나는데 얘가 더 내려가서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 그래프는 경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양의 무한대로 왼쪽 0으로 갈 때 발생하는 그래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경계 1에서의 함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다. 그쵸? 그럼 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여기는 요놈의 함수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컷. 자, 같은 방식으로 이 그래프도 생각한다 치면 이번에는 얘도요. 로그 2x라는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1이 되니까 뭐야? 여기 평행이동한 양이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그럼 사실 로그 2x 그래프랑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다음에 같이 얼마만큼 내린 거다?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준 거다. 추가로 쭉 방향으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당연히 연결되는 연속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부분이 로그 2의 k 플러스 1분의 x일 수밖에 없겠네. 가능합니까? 끝! 여기다 그럼 상수함수를 그래요. 로그 2의 k 플러스 1. 자, 저기는 상수함수의 함수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을까? 음수일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분명히 축 이쪽에서 x축 이쪽에서 이렇게 y는 로그 2의 k 플러스 2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오른쪽에 생긴 이 구간의 경계의 교점을 찾아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 그치? 그럼 너네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x는 k 플러스 1 그냥 넘어가면서 뭐 곱하기 뭐가 된다? k 플러스 1 곱하기 그렇죠. k 플러스 2가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는 아까 여기 이 함수식이었다. 그치?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1의 x니까 자, 이 y값이 다시 로그 2의 k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는 사실 역수로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주면서 여기에 무슨 일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고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k 플러스 1 나누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분수식이 만들어지네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뭐인 상태로 1인 상태로 됐나요? 그럼 이 둘의 차를 무슨 k라고 두겠다? gk라고 두겠다. 그럼 gk 자리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둔다 치면 얘는 그냥 자연수의 거듭제곱하고 계산하는 데 있고 얘는 무슨 분수로? 부분분수로 소고 형식으로 계산하는 얘기의 문제였습니다. 끝. 자, 여러분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치고 산수 문제고요. 잘 체크하시고 자 22번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녹화하고 있지? 네. 깜짝이야. 자, 22번. 몇 분이지? 쌤 지금 시계. 8분? 충분하네요. 자, 22번 봅시다. 최고 차원계수가 분수인 4차함수. 뭐 이렇게 생길 거다. 대략 가정할 수 있고. 자, 그때 gx라는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는 2차 함수가 드러나고 어떤 구간에서는 4차 함수의 fx를 드러내겠다. 자, 구간의 경계도 있고 함수식도 확실하니까 일단 1 왼쪽에서 함수 빨리 그려야겠다. 그쵸? 네. 자, 그려준다 치면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자 1이라는 경계에서 함수값은 4인 상태로 이렇게 드러나네요.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조건에 맞는 4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건데 집합에 대한 극한 조건이 있어요. 자 집합에는 어떤 A라는 원소를 모으는데 리미트 x를 A 마이너스로 보낼 때 플러스로 보낼 때
gx 마이너스 뭐래? 아이 뭘 적고 있니? 무슨 미분계수입니까? 왼쪽에 있는 극한. 그치? A에서 U 미분계수고 우리끼리 편의상 G' A 플러스라고 표현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A 어디에서? 그렇죠. A 플러스 4에서의 마찬가지로 그치? U 미분계수인데 크곱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일단 작다면 기본적으로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니까 다르다는 얘기니까 증가와 감소가 구간의 경계 길이가 얼마인 순간에서 차이가 4만큼 나는 곳에서 자 A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4에서 A 플러스 4에서 뭐하고 있어야 되고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쭈쭈 얘기하네. 그럼 0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0 되는 위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 포함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그 0이 되는 경계에서 분명히 무슨 값을 가질 거다? 극값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집합의 원소들 쭉 모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드러나냐면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랑 그 다음에 합집합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에서는 뭔가 특별한 위치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구간의 길이가 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탁 뭐 됐다가 0 됐다가 그 이후에는 만족시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려보는 생각을 봅시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A가 마이너스 6부터 출발하는 거고 현재 이 구간의 길이는 4가 되는 거였어요. 이 GX 그래프에서 마이부터 출발하는 마이 쪽에서는 일단 정해져 있거든? 함수의 모양이 그치? 그럼 마이너스 6이 시작하는 A 값이면 4도에서 어디가? 마이너스 2가 그치? 끝나는 A 플러스 4의 위치가 될 거고 그래프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2의 제곱이야. 아 맞네. 아우 고마워. 왜 마이너스 2죠? 뭐야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4가 아니네. 이거 9네요. 그치. 이거 하겠다. 다행이다. 그래.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끝나는 데니까 그럼 마이에서 마이6이랑 2의 마이 2에서의 구간의 경계에서의 미분계수의 부분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치. 0 된다 그치. 그럼 조금 지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 증가함수 얘기한다는 느낌이다.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인 플러스인 단위 접선 기울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왼쪽에서는 지금 뭐 하면서 주어진 함수가 감소하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는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서 함수가 무엇하고 있으니? 증가하고 있으니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구간의 길이가 4인 걸로 쭈쭈 가다 보면 곱했을 때 계속 4가 될 거야. 자 그럼 그 A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까지도 A 플러스 4에서의 값이 플러스 일단 1 되는 순간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다. 그치? 근데 문제는 그걸 지나서 A가 얼마인 것까지 다 가겠대요. 2인 것까지 다 가겠대요. 2에서 등 들어가긴 나갔어요. 그럼 2인 것까지 간다 치면 뭐야 여기 마이너스 2인 순간에서부터 다시 얘가 증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인 순간에서부터는 자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4칸 가면 여기 x좌표가 얼마인 걸 경계로? 2인 걸 경계로. 그치? 2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 주어진 함수 gx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뭐하고 있어야 될까? 자체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다시 곱하면서 마마마마 튀어나오겠다. 그치? 이게 다시 A 값이 얼마 때까지 유지가 된대요? 2인대까지 유지가 되겠대요. 그럼 2인대까지 유지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함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자 1인 순간에서도 이제 우리가 1인 순간에서도 분명 1에서 4칸 나가면 여기가 플러스 얼마가 될 거고 5가 되는 순간이 생길 거고 그럼 여기 1인 순간에서랑 5인 순간에서 비교했을 때 자, 네가 연결된 곳이 다시 5에서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를 지나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서의 다시 증가와 감소가 여기 지금 1과 인사에서의 증가 감소랑 곱했을 때 부호가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여기서는 지금 0이 된 상태고 여기서는 0이 된 상태이고 여기서는 f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증가 감소가 계속 더 변하는 지금 구간의 경계에서는
gx의 접선 비율비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구간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2에서 그게 끊긴다, 그쵸? 2에서 끊긴다는 말은 이 이후로는 여기 곱해지는 함수에 대한 여기 있는 두 함수의 곱의 값이 부호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2까지 끊겼잖아요.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그럼 다른 데에서는 증가와 감소 형태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1을 지나고 나면 여기서 지금 내가 감소하고 있으면, 자 1을 경계로 지금 여기 6이 생겼고 6 이후에서는 함수가 계속 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똑같이 감소 곱하기 감소를 해야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다. 그죠? 그 5와 6 사이에서를 봐야 되는데 5와 6 사이에서 판정이 안 되나? y에서 6까지 y까지 아니 판정이 되잖아. 뭐야 이거? 우리가 그 1과 2 사이에서 증가 감소를 보려면 여기 왼쪽에서 4칸 땡기면 되니까, 그치? 어디서 어디를 봐야 되고? 마산에서 y를 봐야 되고, 마산에서 y까지가 뭐하고 있으니? 감소하고 있으니 여기는 계속 뭐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니까 5와 6 사이에서 감소는 무엇 해야 되는 거고? 감소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접선비율가 0이 된다는 말은 뚫으면서 뭐 하겠다는 생각? 접하는 형태의 다참수가 생긴다는 생각이네. 그럼 인수 3개짜리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리고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구간의 경우에 위에서는 gx가 극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다차함수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머릿속에 드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인데 위에서는 뭐 생기면서? 극대가 생기면서, 위에서 극대가 생긴 다음에 여기 5인 곳에서는 뚫으면서 뭐하는?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니까 내 4차함수 그래프의 경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극대 생긴 다음에 5에서 뚫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떠오릅니다. 여기는 극한의 형태를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여기까지 일단락 정리를 하고 조금 깔끔하게 보자. 못생겼네요. 깔끔지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1,9 자 마이너스 2까지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2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치? 마이너스에서 4칸 더한 데까지는 그대로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 마이부터 플러스니까 마이에서 2까지 네가 감소하고 있으니 여기서 4칸씩 더한 마이부터 2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함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4칸 간격으로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4칸 갔을 때 그대로 마이에서 2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가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에서 총 2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또 마이에서 2까지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또 4칸 가서 2부터 얼마까지는? 2까지는 필연적으로 함수가 뭐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감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곱하면서 계속 음수될 거니까. 이해했니?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추가가 됐다? 5가 뿅 하고 추가가 됐다. 그럼 5에서는 증가랑 감소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건데 5에서는 여기 5에서는 뭐야? 여기 5가 당연히 좀 추가되는 거야. 아니구나. 5에서는 5가 들어갔을 때 5의 a 플러스랑 5의 a 플러스 플러스랑 그대로 음이 돼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됐을 때 5에서 접선비가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2까지에 대해서만 마이너스부터 2까지에 대해서만 그래프의 부호가 달랐습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2부터 6까지랑 다시 6에서 어디까지? 뭐 10까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요 4칸에 대해서 나머지 4칸을 곱했을 때는 부호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에서 6까지가 감소하고 있으니 6에서 10까지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감소할 수 없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5에서랑 자 5 4칸 넣어서 9에서의 곱이
감소 곱하기 감소면 0이 돼야 되는데 그치?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0보다 크면 요 조건 안에 얘가 안 들어갔겠다 그치? 그럼 필연적으로 얘가 변태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5에서의 접속 유의가 얼마가 된다라는 생각 0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 4차 함수에 극대가 생기는 위치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데 접속 유익이 0 되는 거니까 4차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붕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접속 유익이 0인 곳이 생긴 형태의 그래프 구조가 생길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요. 한 다음에 나머지 해석 이어갑시다. 글로 표현해 줘야 되나? 감소하기 때문에 몇 칸씩 더 갖고 여기까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많이해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게 확정이 됐으니 이어지는 보다 위에서 여기까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니 위에서 10까지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감소 곱하기 감소가 돼야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소다. G 프라임 G 프라임의 플러스랑 G 프라임의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고 이거는 저렇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G'가 말로 하는 걸 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어지는 해석마저 하고 정리를 좀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G5가 0이라고 되어 있고 GX는 9를 반복시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는데 G3의 값을 찾으라. 자, G3를 찾는 거니까 이 4차 함수식을 결정하라는 얘기인 게 확실하다. 그쵸? 그럼 먼저 G5가 0이라고 그랬으니 자, G5 또한 4차 함수의 함수값을 주는 거라서 F5가 0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 4차 함수는 여기 있는 5에서 자 뚫접해야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 함수값이 0으로 정해지니까 여기서 뚫접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긴다 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럼 이제 2에서의 극대의 위치가 중요할 건데 지금 여기다가 gx는 9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분명 여기 구간의 경계는 그치? 그럼 이렇게 y는 9를 그었을 때 도점의 오롯이 몇 개만 더 생겨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 그치? 실인이 2개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미 한 개 찾았고, 당연히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실근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치? 근데 4차함수의 극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차함수의 극대가 이렇게 넘치고 있으면 교점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치?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그쵸? 그럼 여기 밑에 있으면, 한 개. 그치? 여기 하나밖에 안 될 거고, 분명 여기서 빵꾸 뚫려 있으니까. 결론적에는 극대값이 딱 얼마가 돼야 되면, 그치? 9가 돼야 되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네. 자, 그럼 극대가 9가 되는데, 우리 4차함수에 비율 쓸 수 있다, 그쵸? 여기 뚫점하는 위치랑 극대를 가진 위치의 간격이 3이네요. 그럼 다시 뚫는 데까지의 위치의 길이 비율은 몇 대 몇 돼야 됩니까? 3대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얘는 0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는 4차함수다. 자, 비율관계 뚫접하고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y는 k 그려지면, 자, 뚫접하는 데서는 지수가 몇 차씩이 생기고 3차짜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뚫는 데에서는 몇 차짜리 인수 생기니까 1차짜리 인수가 생기니까 1을 통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여기 접점 비율이 0되는 부분에 비율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요 길이 1대에서 딱 마주 떨어지기 때문에 fx의 함수식이 절편이 정해지죠. 최고차항계에서는 모르는 그냥 k로 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1에서 뚫고 5에서 뚫접하니까 x-1에 x-5에 세제곱 되는 거고, 여기가 k 값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의 극대값이 얼마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치, 9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f2가 9임을 통해서 k 값 정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fx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끝!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표현 좀 재밌었어요. 괜찮네. 여기까지. 자, 전체 풀이 여기까지 하고, 공통 과목 여기까지 하고, 띄어진 두 시간에 선택 과목 풀이 쭉쭉 하고, 그리고 그 미적분 9단원 풀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학통원 하는 사람들은 9단원 정리 끝? 그치? 그때 개인 질문은 끝났죠? 모의고사 다 풀었어? 23년 거? 그래, 잘했어. 내일 23년도 풀이하고 바로 시험 칠게요. 알겠죠? 시험 치고 풀이하자. 시험 치고. 저번 주에 시험 안 쳤다, 그지? 네. 한번 쳐야지. 자, 10분 쉬었다가 그냥 2시간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